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정신하는 심판 안직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선준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이제 오늘부로 그 2,500 깨지면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어두워졌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네요. 떨어진 종목도 많고. 네. 이렇게 한동안은 안 오르는 게 이상할 정도로 계속 연이어서 상승하다가 요즘에는 조금 하락을 연속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또 여기에 또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별로 안 좋은 뉴스가 들리니까 그것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긴 하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에 따라서 좋은 건 또 좋아요. 계속. 네. 근데 항상 이 매크로나 대외 변수들은 마음 편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뭐 2018년도, 17년도 뭐 그럴 때도 그렇고 뭐 전쟁 난 것도 뭐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매크로로 마음이 편하면은 이제 고점을 향해 가는 거죠. 2020년 후반기에 좋았잖아요. 맨날 좋았잖아. 2020년 후반기요. 예. 8월달 이후로 막 10월달 살짝 꺾이고 뭐 11월, 12월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그때는 항상 위험한 때죠. 따지고 보면. 네. 네, 오늘 코스피 0.5% 하락, 코스닥 0.7%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500이 조금 깨졌고요. 뭐 코스닥도 830포인트, 뭐 900은 이미 한참 깨진 지 오래됐고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한 1,2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1,200억 정도 팔았습니다. 오늘 뭐 네. 개인은 코스피에서는 움직임이 없었고요. 오늘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건 1,200억어치를 운수장비 섹터에서 샀습니다. 네. 현대차 600억, 기아 550억. 네, 자동차 업종에 순매수가 연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현대차는 11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기아도 한 8일 정도 연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운수장비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네, 화승코퍼레이션, 덕양산업, 상신브레이크, 화신, SL 이런 뭐 부품업체들도 뭐 4에서 10%씩 많이 상승을 했고요. 네. 기아, 현대차도 2%대씩 또 상승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 서울가스 같은 거 우상향하는 그런 차트 같아요. 네. 현대차, 기아도 올해 초부터 해서 우상향하는 계속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렌터카 같은 경우는 IRA법이 예외잖아요. 렌터카에서는 전기차를 많이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 관련 그 2차 전지를 만들잖아요. 원재료를 중국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IRA법 적용을 못 받는데 네. 렌트카 쪽에서 많이 팔리면 IRA법 때문에 덜 팔린 거지만 실제로는 팔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그러면은 이제 내연기관에 워낙 잘하고 있었고 거기에다 전기차까지 어느 정도 잘해주면 굉장히 좋은 뉴스잖아요. 아마 지금 그거에 대한 베팅들이 지금 있는 게 아닌가. 내연기관은 원래 잘했고 전기차마저 잘 된다면 이거는 뭐 테슬라 정도를 빼고는 가장 좋은 그림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뭐 실적도 기존 내연기관에서 잘 나오고 잘 받쳐주고 네. 신성장 동력, 전기차 쪽에서도 기대감이 높고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업종 자체적으로 워낙 오랜 기간 낮은 멀티플 적용을 받아와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PER 막 5배대 뭐 사기에도 부담스러운 밸류는 아니죠. 네. 네, 뭐 여러 가지가 좀 그리고 또 실적도 자동차 업종만 지금 거의 좋잖아요.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도 좋고 뭐 조선도 좋고 여기도 좋고 다 좋으면은 상대적으로 뭐 이쪽으로 쏠릴 이유가 없을 텐데 지금은 뭐 자동차가 워낙 수출도 잘 되고 독보적인 섹터여서 그런 상대적인 경쟁력도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리고 통신업종이 두 번째로 많이 상승을 했고요. SK텔레콤은 뭐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이 컨센을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네, 오늘 2%대 상승을 했고 뭐 LG유플, KT도 0.몇 %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보험주가 오늘 세 번째로 올랐는데요. 종목별로는 뭐 한화 손해보험이 6%대, 흥국화재도 6%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코리안리, 한화생명, DB손보, 현대해상, 삼성생명 거의 대부분 1, 2%씩은 다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실적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향후에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으네요. 네. 네, 실적은 나쁠 수가 없죠. 이제 손해보험은. 그렇죠. 네. 뭐 4분기도 뭐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업체들이 많은데 대부분 좀 컨센보다는 좀 잘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IFRS 17, 네, 그것도 이제 반영 효과가 연초부터 좀 기대가 됐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 증권주들 보니까 1분기에 이 채권 평가 이익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겠죠. 그럼 아마 보험주도 채권 많이 있으니까 예.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많이 떨어졌던 업종은 철강금속 섹터였는데요. 1.5% 하락을 했고요. 뭐 영풍, KG스틸, 고려아연, 조일알미늄, 포스코스틸리온 다 대부분 2, 3%씩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현대제철도 1.6% 빠졌고 포스코홀딩스도 1.6% 정도
전반적으로 철강 섹터도 뭐 같이 빠졌습니다. 네. 네, 의약품 섹터도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1.3%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한미약품, 유나이티드 제약, 진원생명과학, 대웅제약,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다 1에서 4%씩 다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어제 좀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섹터도 최근에 테마성으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있죠. 이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오늘은 뭐 유니온이 한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뭐 다른 시멘트 업체들도 2% 내외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기계 섹터도 오늘은 1.2%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CS 윈드는 장중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세액 공제 효과가 1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시작되는데 170억 정도 반영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실적 발표 나오고 잠깐 올랐다가 후루룩 떨어져가지고 네.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인프라 관련주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도 4~5%씩 하락을 했고 두산밥켓, DY파워도 1%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워낙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을 받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오르는 업종들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 중에서도 많이 올랐던 게 빠지는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식약처에서 국산 화장품을 중국에다가 수출을 좀 잘 되게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전일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현지 화장품 규제 기관들과 협력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추후에 이제 정기적으로 이 회의는 개최를 해서 고위급 이런 인사들과의 협력을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뭐 화장품 수출 잘 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고, 근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정부의 규제 때문에 중국이 워낙 정부 차원에서 막아서 이때까지 중국 수출이 잘 안 됐던 것이면 이번에 이렇게 이런 네. 움직임들이 효과를 좀 발휘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워낙 이 중국에도 대체제가 많아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했던 거라면 뭐 아무리 뭐 고위급 만나가지고 수출 규제에 대한 뭐 그걸 좀 완화해봤자 실효성이 이렇게 클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하느냐, 신규로 뭐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는 과정, 요 절차를 좀 간소화할 수 있다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지 대형 화장품주는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네. 오늘 아모레퍼시픽 1% 상승, LG생활건강은 뭐 1% 정도 하락해서 이 이슈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중소형 화장품들이 뭐 상한가를 가고 뭐 많이 급등하고 했었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뭐 잉글우드랩 이런 데는 상한가 같고요. 에이브 CNC, 코스맥스, 한국콜마, 애경산업 이런 데가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상한가 간 거는 뭐 실적도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1분기에 영업이 92억 나왔습니다. 네, 워낙 이 정도 나오진 않은 업체거든요. 원래 연간으로 한 이 정도 하는 업체인데 네. 1분기 만에 이 정도 92억 정도 달성을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뭐 잉그레드랩도 마찬가지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1분기 영업이익이 뭐 전년 대비해서 막 500%씩 1,400%씩 막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한 것도 오늘 상한가에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중국 소비주들 관련해서 뭐 카지노 업체들이나 뭐 여행주도 상승을 했는데요. 롯데공항개발이나 GKL, 파라다이스 다 5%대, 2%대, 0.4%대 정도 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뭐 중국 그 입국객이 많이 늘어나야 수혜를 받는 업체인데 뭐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네요. 네. 네, 근데 아직 진짜는 아직 안 나와서 도대체 언제 나올지 기다리게 합니다. 뭐 여전히 일본이 주요 관광지가 되고 거기서 많이 오고 그렇죠. 아직 네. 중국인은 목소리 잘 안 들립니다. 워낙 억양이 있어가지고 통조가 있어가지고 네. 있으면 안 들릴 수가 없거든. 그렇죠. 뭐 지나가면 무조건 으쌰 막 하면서 막 시끄럽게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립니다 아직. 네. 네, 아직 안 들리고 참 빨리 들려야지 예, 좀 반등이 있을 텐데 특히나 이제 이 롯데관광개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좀 힘든 상황이라서 저기 제주도 시내에 있어요. 진짜 한복판에 공항 근처에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고 나중에 그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여기 지나가면서 본 건물인데 그러면서 그 유명한 그 호텔하고 같이 있는 건물인데 그 꼭대기층에서 보니까는 야 거기 그 서울 시내 중심인데도 산이 보이더만. 한라산. 네네. 확실히 제주도가 섬이란 걸 알았습니다. 네. 업황 반등이 이렇게 너무 늦어지면 또 유상증자 대규모로 쏟아질까 겁납니다. 네. 작년도에 자산 재평가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버틴 거죠? 잠식을 막았는데 네, 이번에 또 그러면은 뭐 또 재평가할 게 있지 않는 이상 네. 유상증자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SG 증권발 이제 하한가 갔던 종목들 중에 다올투자증권의 슈퍼개미가 11% 지분을 매입했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뭐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한 3,100원에서 3,7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했고요. 지금 주가가 4,000원 넘었으니까 일단 이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다른 증권주들하고 PBR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다올증권이 많이 떨어져서
이 슈퍼개미도 들어간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요즘 요 종목들 단타를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하한가 여러 번 가고 집중해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3,000리를 일단 12일 동안 기준으로 보면 제일 많이 샀네요. 870억 정도. 다우데이터 600억, 하림지주,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다 3, 400억대 샀고요. 뭐 선광, 세방 또 200억대 다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만 5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근데 이 조용한 주식들이 유명해졌어 덕분에. 유명해졌죠. 예. 사람들 손을 타네. 신기하네. 네.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좀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슈퍼개미가 들어갔던 이 다올투자증권은 하한가 몇 번 가고 지금 좀 주가가 상승했던 상황인데 뭐 선광이나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네. 이런 데는 쭉쭉쭉 주가가 더 빠져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평균 매수가액으로 추정을 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선광에서 한 25% 손실, 아이고. 네,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한 20%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제 기준이니까 오늘 한 주가가 한 4, 5%씩 올랐거든요. 네, 조금 아이고, 손실이 단타 치러 갔다 당한 것 같으네 보니까. 네, 많이 빠졌으니 반등하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그렇죠. 보면은 예전에 그 하한가를 막 가고 있을 때 있잖아요. 네. 대부분 8개 중에 막 6개 한가 가는데 2개 딱 풀리는 그런 상황에 그때 한창 단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잘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물려 있는 사람도 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항상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주식이라는 게. 예.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 또 손실을 뭐 보겠지만 이 증권사들도 손실을 얼마나 볼지 조금 미지수입니다. 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신용융자가 지금 점유율이 증권사 중에서 15%대로 1위이고요. CFD 잔액도 3월 말 기준으로는 5,500억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미수채권 회수 규모가 얼마일까에 따라서 2분기에 충당금을 얼마나 쌓아야 될지 이것도 조금 불확실한 게 최근에 주가 반등을 못 이끌고 있는 이유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블록딜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고 감독 당국의 조사, 뭐 초대형 IB 인가 지연 가능성, 그리고 소액 주주들도 이 키움증권에 소송을 걸었다고 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들이 많다 보니까 1분기에 순이익이 2,900억 넘었습니다. 컨센이 2,400억이었는데 호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을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의 기록을 했고, 아까 이제 보험주 말씀드릴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 평가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네. 1분기 호실적을 많이 반영을 했고, 브로커리지 수익도 기여를 좀 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1분기에만 거의 3천억 가까이 순이익이 나고, 뭐 2천억 정도씩만 낸다고 해도, 그렇게 미수채권이 많아봤자 이거가 그렇게 재무적으로 힘들게 만들 정도의 상황인가? 그거는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의견이 다수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목표가는 뭐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다 낮추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심리가 전반적으로 싫은 게 싫은 거야. 조금만이라도 나쁜 게 나오면 싫은 거죠. 그러니까 PF 지금 연체율도 많이 올라가요. 증권과 PF 연체율이 두 자릿수예요. 한 10, 아까 보니까 뉴스가 12% 정도 내외, 11.9%인가 이 정도로 해서 전월 대비 한 2%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PF 잔액을 보면 그 뭐랄까 지금 이익 규모에 비하면 견딜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안 오르죠. 그러니까 이상한 노이즈 있는 거는 하기 싫다는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심리가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오늘부로 장고가 신용장고가 18조 대인데 이번에 근데 20 몇 조 대까지 올라가면서 그 장 그렇게 많이 빠질 때 더 빠져야 했는데 안 빠졌던 자리가 한 16조 15조예요 신용이. 그러니까 지금 18조면 신용도 뭐 20조 이상이면 좀 많긴 하지만 18조면 뭐 또 많은 거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심리가 죽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반면에 이렇게 지금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잖아요. 이런 네. 불확실한 구간일수록 더 이렇게 좀 공포를 반영을 하는 것 그렇죠. 같고, 네. 오히려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크더라도 발표만 되면 그 그렇지. 이후부터는 좀 재료 소멸로 반영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미수채권이 만약에 크다면 반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가 채권 추심 업체가 될 수 있겠죠. 여기는 오늘 고려신용정보가 주가가 어느 5.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뭐 매크로 관련돼서 불확실성도 좀 많이 커지는 구간에 이 고려신용정보회사 주가도 좀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또 CFD 관련해서 미수채권 규모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건 미수채권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CFD를 할 수 있는 게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재정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신용 불량자로 살아가겠어요? 열받지만 한마디 욕하고 그냥 갚지? 그 신용 불량자로 살아 여기 저기 금융이 다 제한이 되면 그 사람들이 그러고 견딜까? 굉장히 큰 자산가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안심이 되는 면이긴 한데, 네. 이게 자산 규모가 큰 만큼 이 더 많이 투자를 했고 거기에 배에 이 손실이 찍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갖고 네. 있던 자산이 워낙 많은 분들이지만 네. 그 자산을 다 팔아도 미수 금액이 더 큰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결국 2분기 실적 발표를 해보면 그때 얼만큼 충당금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은 조금 불확실한 구간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럼에도 뭐 여전히 단타 세력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오늘 선광, 대성홀딩스, 삼천리 다 4에서 6%씩 오늘 상승하기도 하고, 다울투자증권은 오히려 슈퍼개미가 샀다고 공시를 내니까 한 2% 정도 좀 떨어지고 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배심 크다. 증권주를 살 스포개미가 있구나. 사이즈가 얼마가 되길래 증권주를 사지? 대단하네. 네. 근데 한 방에 뭐 11% 지분 공시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거의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대단하네. 네. 나도 한번 등재 한번 이름 좀 한번 올려보고 싶네. 네. 나중에 그런 날이 오겠죠. 오겠죠 어느 날. 네. 네, 그리고 LCC들, 이 항공주들이 실적 발표를 다 했는데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거의 전 LCC가 아주 기가 막힌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예견이 됐었어요. 왜냐면 4월 24일 날 T-Way가 처음으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워낙 이 비용 구조 조정이라든가 다른 데보다 더 잘 뭐 하기도 했고, 그나마 이제 항공 증편 노선은 다른 데가 조금 보수적일 때 공격적으로 좀 해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었는데 다른 데도 뭐 당연히 잘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다 했었거든요. 시장에서도. 근데 TV가 매출액 대비 이익이 엄청 크더라고. 내가 지난번에 타가지고 짐 많이 실어가지고 20몇만 원 낸 게 큰 역할을 한 것 같아. 네, 야, 그렇죠. 무슨 티켓값보다 짐값이 더 드냐? 네. 그 다음부터 안 탈라고. 다음부터는 그런 걸 좀 미리미리 챙기셨어야죠. 아니 하긴 했는데 깜빡해서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 것만 한 거야. 그래서 그게 모자랐던 거죠. 와, 그런데 20몇만 내는 거 다음부터 안 타고 싶어. 그래서 좀 배신감도 느낍니다. 그것도 좀 고려해 주세요. 그렇게 막 저기보다 훨씬 많이 받고 말이야 돈을. 완전 금 싣고 날아다닌 느낌이야. 1kg당 얼마? 하여튼 되게 많이 냈어요. 키로당 막 10,000원만 냈어요. 약간 정신적 타격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 자꾸 잊을 수가 없어. 나시는 거 보니까. 비행기 싹보다 이 집값을 더 냈다니까. 내가 무슨 반도체 캐리어도 아니고 말이야. 네. 네, 그리고 이제 LCC 별로는 이제 제주항공 1분기 영업이익 707억 정도 나왔고요. 전년 대비 420% 증가. 두 개 분기 연속 흑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 850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T-Way는 1분기 영업이익 827억, 16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던 거 4월 말에 이미 실적 발표를 했고, 에어부산도 1분기 영업이익 480억, 분기 기준으로 최대 매출 달성했고 16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LCC들이 다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T-Way 실적 발표 이후로 호실적이 이미 다 예상을 하던 대로여서 선반영이 됐고, 무엇보다는 이 엄청난 실적들이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지속되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2분기가 약간 비수기예요. 2분기가. 2분기가 비수기고 이제 3분기부터 좋아지는 거죠. 여름 휴가 시즌, 그다음에 4분기에 이제 연말 휴가 시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4월 24일 T-Way가 처음으로 실적 발표를 했을 때에도 오히려 주가가 그날 8% 가까이 빠져가지고 조금 놀라기도 했는데 뭐 여전히 항상 먼저 선반영 되는 거죠. 빼딱끔뿔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조금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어둡습니다. 그래서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하락을 잘 모르겠어요. 장담을 못 하겠어요. 하락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코스닥은 지수상으로는 조금 여유한 상황들이 코스피 대비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